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민경욱 국토본 대표인데요. 짤을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저한테 꽂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박주현 변호사도 역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도 이거를 올렸네요. 일단 그 민경욱 대표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서영교 의원 민주당과 중앙선관위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제20대 대선 직후 당시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그가 병석에 있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번 대선도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대화가 당시 여권과 선관위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짧은 글이거든요. 이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에 알만한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그 핵심층. 저희는 이제 그 이해찬은 알고 있다. 우리 그때 왜 알죠? 총선 180석 압승 출구조사 결과 나오는데 앞에 이해찬, 이낙연 그 당시요. 4.15 총선 때입니다. 그 앞에 쭉 앉아있는 지도부가 만세!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똥 씹은 표정으로 마치 컨닝에다 걸린 사람들처럼 야야야야. 그 표정. 그리고 양정철은 도망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든가 이낙연뿐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이 직접 부정선거를 지시하고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 이너서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영교도 행안위원장이었는데 그 20대 대선 때. 그러니까 그 말 이번 대선도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선거잖아요. 0.7%로. 근데 서영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잘해줬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근데 조금만 더 했으면 0.7% 넘겼다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서영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닌데 이봉규 저놈이 오바를 하고 민경욱 대표도 부정선거만 머릿속에 넣고 사나 왜 오바를 하고 난리들이지? 요렇게 반발을 한다면 자, 부정선거에서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할까요? 조금만 더 어떻게 잘했다면? 그러면 부정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조금 더 잘해서 부정선거를 막았으면 이재명이 당선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실선거에서 카운트가 이상한데 조금만 더 잘 카운트를 했으면 0.7% 뒤집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를 배제해서 이 말을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아닙니까? 이번 대선도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뭘 어떻게 잘해줘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 이거죠. 부정선거 빼놓고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부정선거가 들어가면은 명쾌하게 해석돼.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부정선거를 안다. 직접 가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흥분들 하지 마라 자식들. 왜 흥분들 하고 그래? 암묵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 이긴 게 부정선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거 떠들지 못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안다는 거죠. 누가 부정선거 논의를 했대 서영교가. 누가 서영교가 선관위에 지시해서 부정선거 하라고 그랬대. 그거는 아니겠지. 그건 아니야. 근데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4.15 총선 끝나고 반응에서 나왔듯이 안 되는 거예요. 양정철이가 그 큰 공을 세웠네. 이거 큰 공 세웠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파들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정치인 김계동이라고 칩시다. 김계동. 그래 잘하고 있는데 근데 저거 속으로는 쟤 무리수 두는 건데 저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저거 근데 무리수 두는데 근데 일단 효과적인 공격은 맞는 거 같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왜 저러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우리 얘기 못 하잖아. 왜냐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하니까 그걸 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영교 등 민주당의 이 중진들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음에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자기들이 작살나니까. 왜냐면 4.15 총선, 4.10 총선 압승한 거, 이재명 이번에 이긴 거 이런 거에 다 부정선거로 의심하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이게 완전 지들 완전 큰일 나는 거니까.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한 거. 그런데 이게 윤석열 때도 그때 좀 잘하지 그 왜 계산 실수를 했어.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흥분들 하지 마라. 내가 추측도 못하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주진우 의원실이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FN투데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거 관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외국인 선거권자, 유권자가 19년 만에 19배 폭증했대요. 근데 이게 이 통계를 선관위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이야, 외국인에게 이렇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가 돼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이게 부정선거의 또 하나의 그 루트니까 그런 건지 2006년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부여가 됐는데 그 이후에 19배가 됐어요. 이건 뉴데일리에서도 보도가 됐네요. 자, 이렇게 증가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서울이 38,032, 경기도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인천광역시 1,700명.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합치면 이건 뭐 7만 명 가까이 되네요. 6만 명이 훨씬 넘네요. 그리고 서울까지 하면 수도권에 그 외국인 유권자가 78%가 몰려 있다는 건데 중국 국적자가 82.5%, 역시 중국이죠. 이게 이제 지자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국 국적자 82.5%. 이들이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영주권도 우리나라는 아주 따기가 쉽다고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20만 명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야, 20만 명. 근데 이 20만 명이 주로 그 밀집된 동네에 모여 삽니다. 뭐 서울에서도 거의 중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있죠,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선거에서 뭐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면 뭐 지역의 군수라든지 이걸 당락을 결정할 수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역단체. 그러면 그 동네에 자기네들 중국 사람을 내세우든가 중국 영주권자 아니면은 친중 인사를 찍어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그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면 시, 도면 도, 군이면 군, 군수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그런데 우린 중국에서 투표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도 중국에서 투표하면 그래 뭐 쌤쌤이라고 그래. 우린 중국에서 투표 못 하는데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투표하고 투표뿐이에요.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죠. 지금 무비자로. 그 다음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부동산이고 뭐고 막 사들이죠. 원자재 표시 안 하는 농산물, 그 다음에 먹거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이렇게 만들죠. 대통령 자체가 리짜이밍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냥 중국의 친화적이죠. 근데 부정선거는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다. 근데 그 부정선거는 중국과 연관된 거다. 자, 이러면은요, 중국에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김현지에 온 뉴스가 블랙홀 되고 있어요. 그 밖에 뉴스도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평 억울하게 죽고 그 유서 나온 거. 근데 유서 전부 공개 안 하고 있죠. 이런 뉴스에. 그 다음에 전산실 화재 나왔는데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현지. 이거 수상하잖아요. 이런데도 물론 밝혀야 되고 이것도 특검해야 되지만 이런데 정신이 쏠려서 부정선거를 이게 우리가 선거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관심 없이 지나가면은 하다가 이제 선거 날 다가와요. 그럼 선거 날 다가오면 어떻게 제도고 뭐고 바꿀 수도 없어. 그냥 또 선거해야 돼. 그럼 또 부정선거 당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김현지 건도 물고 늘어져서 국힘당이 잘해줘 해서 국정감사에 불러내고 수사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언론은 취재를 하고 이래야 되고 부정선거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현지 이슈가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부정선거를 제가 다루는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부정선거는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가 밝혀지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하는 세력이 겁을 먹고 주춤할 수가 있어요. 주춤하면 부정선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수가 나와요. 주춤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2030 스탑 더 시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응원을 해줘야 돼요. 부정선거 할 것 같으네. 이렇게 됐는데 국힘당 아쉬워요 진짜. 부정선거 밝히겠다며. 전당대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최고위원 후보도 얘기했잖아. 김민수도 얘기했잖아.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고 지금 당대표가 됐고 최고위원이 됐잖아. 그러면은 지금 뭐 잘 싸우고 있는 거는 뭐 점수를 줘요. 근데 부정선거 왜 입 닫고 있냐고요. 왜? 특위라도 만들어야 될까요? 조사위원회라도 만들고 선관위 압박해야 되고 하지. 입 뚜껑 끝을 안 해요. 왜? 선거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대로 하면 또 당해요. 지자체는 별거 아니라고요? 지자체가 왜 별거 아니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게 별거 아니에요? 박원순이 어떤데?
그냥 점조직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판을 누가 만들었는데? 박원순이 만드는 거예요. 시민단체들 다 먹이사슬 해놔가지고 지금 진지전에 걔네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세상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 반대로 오세훈이 같은 사람 말고 좀 이 진지전을 파헤쳐서 다 우파의 진지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좌파의 진지는 솎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정선거로 만약에 서울시장 내주거나 부산시장 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선거를 우리가 자나깨나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불길한 예감이 드네.